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키즈넷을 발표하게 된 이제 황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스키즈넷에 대해서 발표할 때 이제 저희 목차는 이제 컨트리뷰션, 이제 모티베이션, 그리고 이제 릴레이트 워크랑 이제 메소드,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컨트리뷰션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컨트리뷰션은 이제 파라미터가 50배가 더 적으면서 이제 알렉스넷 수준의 이제 어큐러시를 달성한 게 이제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제 이런 스키즈넷 모듈에 대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해서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성능과 이제 파라미터 수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게 두 컨트리뷰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모티베이션인데요. 모티베이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네트워크 성능이 어큐러시가 이제 파라미터가 굉장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에서 이제 자율 차량이나 드론이나 이제 여러 가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게 되면은 성능은 좋지만 이제 영향 문제로 인해서 사용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나 모델 경량화에 이제 관심이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인데요. 먼저 이제 저자들은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라는 거를 언급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논문에서 말하는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그 핵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네트워크의 이제 연결에 대한 직관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그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원 컨볼루션 필터가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제 채널 방향의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랑 똑같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있고요. 그래서 컨볼루션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원 바이 원으로 하게 되면 이제 각각 채널의 엘리먼트 와이즈로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채널 방향의 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랑 똑같다라는 이런 마이크로 아키텍처적인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 이제 CNN이 굉장한 다양한 필터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 필터들이 어떤 영향을 갖는지 연구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나온 결과가 되게 큰 컨볼루션 필터가 이제 3x3 필터로 이제 인수분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레이어를 쌓게 되면은 그 5x5 컨볼루션 필터가 두 개 레이어의 3x3 컨볼루션 필터로 이제 그 분해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는 이제 스킵 커넥션이 될 수 있는데요. 스킵 커넥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레지넷의 컨셉에서 스킵 커넥션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제 세그멘테이션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스킵 커넥션의 컨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의 케이스의 스킵 커넥션은 해상도가 이제 많이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은 그 레졸루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레이어로 내려갈수록 레졸루션이 안 맞아서 이제 얼라인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이제 보강해 주려고 이제 스킵 커넥션을 따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레지넷의 경우는 이제 딥 레이어의 경우에 이제 수렴이 많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를 스킵 커넥션으로 보내서 학습이 잘 되도록 하는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적인 컨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매크로 아키텍처인데요. 이제 매크로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이제 매크로로 이제 블락을 스택처럼 쌓을 수 있는 컨셉들을 이제 매크로 아키텍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넷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필터들의 조합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이제 구글넷 블록으로 우리가 실제 코딩할 때 스태킹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컨셉들은 이제 모바일 넷이나 셔플넷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토 ML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스키즈넷 저자들은 이제 오토ML의 케이스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논문 저자들이 정말 궁금했던 건 각각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뉴럴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궁금했고, 그걸 연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토ML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이크로 아키텍처랑 매크로 아키텍처적인 관점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스키즈넷의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 컨셉은 이제 모델 어큐러시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게 이제 스키즈넷의 이제 핵심 오브젝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 가지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가 3x3 필터를 이제 원 바이 원 필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컨볼루션 연산인데요. 이제 세 개의 채널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세 개의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을 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해주고, 그 멀티플리케이션 된 결과를 모두 썸해주는 걸 통해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원 바이 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기존에 앞에 나왔던 이제 3 바이 3 컨볼루션인 경우에는 이제 파라미터 수가 3 곱하기 3의 이제 채널 수가 되는데요.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1 곱하기 이제 채널 수가 이제 파라미터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 바이 3 필터의 채널 수를 줄이는 게 이제 두 번째 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림인데, 이제 이게 인풋이 3채널일 때 이제 필터가 3개가 필요한데, 3 바이 3 필터에 이제 채널이 늘게 되면 이제 필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고, 그게 이제 3 바이 3만큼 늘게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파라미터 수가 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이제 다운 샘플링 하는 이제 레이어들을 앞단에 두는 것에서 이제 그 파라미터 수를 급격하게 줄이자, 오퍼레이션을 급격하게 줄이자라는 컨셉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CNN을 설계를 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맥스 풀링이나 이제 에버리지 풀링 통해서 그 액티베이션 맵들을 줄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뒤에다가 줄이게 되면 이제 컨볼루션 필터가 이제 더 많은 액티베이션 영역을 이제 오퍼레이션 하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산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풀링들을 앞단에 많이 두는 걸 통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빠르게 이제 크기를 줄여나가는 걸 통해서 이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논문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레졸루션을 빠르게 줄이게 되면 이제 어큐러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략들을 사용을 해서 스키즈넷은 이제 파이어 모듈이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파이어 모듈은 이제 스키즈 레이어와 익스팬드 레이어를 통해서 그 정보를 압축했다가 다시 늘리는 형태로, 그래서 압축하고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즈 레이어는 원 바이 원 컨볼루션 필터를 통해서 채널을 압축하고, 이제 익스팬드 레이어는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과 3 바이 3 컨볼루션 필터를 통해서 채널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렐루를 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림들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그림, 왼쪽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풋 채널이 이제 128 채널이 들어오면 이제 원 바이 원 스키즈 레이어의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 이제 16개의 채널까지 이제 감소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 감소된 채널을 원 바이 원 컨볼루션과 3 바이 3 컨볼루션을 통해서 다시 채널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컨캐트네이트 해가지고 아웃풋으로 이제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이토치에 있는 이제 스키즈넷 코드인데요. 파이어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컨셉과 똑같이 스키즈 레이어는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제 채널을 줄여주게 되고, 익스팬드 레이어의 경우에는 그 채널들을 늘려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딩을 보면은 스키징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압축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압축하고, 그리고 익스팬드 레이어에서 이제 컨캐트네이트 해가지고 출력을 뽑아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어 모듈을 통해서 스키즈넷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맥스플링을 하고 8번의 이제 파이어 모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의 구성이랑 이 파토에 비트인되어 있는 이제 스키즈넷 모듈이랑 같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3가지 스키즈넷 형태를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 그 스키즈넷이 가장 일반적인 스키즈넷이고요. 가운데가 이제 심플 스킵 커넥션 모듈이고, 그 다음이 컴플렉스 스킵 커넥션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이제 스키즈넷 저자들은 실험을 여러 가지 할 텐데요. 제일 핵심적으로 봤던 거는 이제 메타 파라미터라고 불리는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과 3x3 컨볼루션의 관계와 이제 스키즈 레이어와 이제 익스팬드 레이어가 얼만큼 스키징을 하냐에 따라서 모델 파라미터와 이제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탐색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수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걸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E의 I라고 하면은 이제 익스팬드 레이어의 이제 채널 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채널 수가 어떻게 증가하냐에 대한 건데, 이제 베이스 채널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프리퀀시는 이제 2로 둔다라고 하면 파이어 모듈이 2번 겹칠 때마다 이제 인크리스로 정한 만큼 이제 채널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지나갔을 때는 128 채널이 나오고, 하지만 여기가 이제 플로어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중복되는 거에서는 채널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인크리스가 128이라고 하고 파이어 모듈이 2번 중첩되면 채널 2배로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크리스가 이제 128이고 프리퀀시가 2번일 때 이제 파이어 모듈이 2번 중첩되면 여기 1로 되면서 이제 채널이 2배로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팬드 레이어의 이제 채널은 기본적으로 1x1 컨볼루션과 3x3 컨볼루션의 이제 채널의 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128로 하는데, 이거를 이제 1x1 채널과 3x3 채널을 어떻게 보냐, 어떤 비율로 보냐는 이제 PCT 3x3이라고 해서 3x3 컨볼루션 레이어의 비율, 채널 비율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0.5로 준다라고 하면 이제 3x3 컨볼루션 필터의 채널 아웃풋 채널은 64가 되고, 1x1 컨볼루션 필터의 이제 아웃풋은 64가 됩니다. 똑같이 반반 나눠 가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SR 레이시오, 그러니까 SR이라고 해서 스키즈 레이시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스키즈 레이시오와, 그러니까 스키즈 채널과 익스팬드 채널의 이제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0.125라는 기본 팩터를 주었고요. 그럼 0.125라는 걸 주었으면 익스팬드 레이어의 채널들을 이제 SR 스키즈 레이쇼로 곱해주게 되면 이제 1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즈넷이 이제 아웃풋 채널이 이제 16이고 익스팬드가 128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공식들이 주어지고, 이 공식들 안에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SR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이제 0에서 1.0 사이에 이제 그 탐색 구간을 가지고 이제 서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스키즈넷을 이제 디렉션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그러니까 그 논문을 이용해서 이제 퀀타이제이션과 이제 프루닝을 한 결과에 대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스파시티라고 보이는 것들은 이제 프루닝을 하게 되면 그 소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인데요. 이제 알렉스넷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큐러시가 이렇게 있고, 알렉스넷을 이제 SVD라는 이제 논문을 통해서 이제 줄이면 모델 사이즈가 5배 줄고, 이제 네트워크 프루닝, 아마 이게 한 보니까 디컴프레스 논문 같은데요. 9배로 줄고 디컴프레스까지 적용을 하면, 다시 할게요. 네, 네트워크 프루닝을 하게 되면 9배 파라미터가 줄고, 디컴프레스를 해서 이제 5에서 8비트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35배까지 준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어플의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스키즈넷을 사용을 한 케이스에는 32비트 플로팅 포인트에 대해서는 50배의 파라미터 사이즈가 줄고,
정확도는 유지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컴플레이션을 해가지고 8비트, 6비트를 내리게 되면은 360, 300, 510배로 파라미터 수가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모델 세 가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하나가 이제 심플 바이패스, 그리고 컴플렉스 바이패스, 이제 스킵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컴플렉스 바이패스가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고 심플 바이패스가 성능이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에 대한 결과인데요. 왼쪽이 이제 SR 레이쇼를 변경을 했을 때 이제 어큐러시랑 모델 사이즈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주는 그래프고요. SR 레이쇼가 한 0.25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어큐러시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3x3, 그 익스펜드 레이어의 컨볼루션을 비율을 얼만큼 잡냐에 따라서 채널 수를 얼만큼 잡냐에 따라서 성능 결과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PCT 3x3이 2.25가 25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 스키즈넷에 대한 발표이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